안녕하세요. 호호아씨의 마음보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실화 몇 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또 좋아요, 짧은 댓글 하나로 함께 공감을 나누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몸 어머니의 모성애.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 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지요. 눈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지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온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님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의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곱추 엄마의 눈물. 꼽추였던 여자와 꼽추였던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부부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나 부모의 유전을 받아 꼽추가 되지는 않을는지. 그러나 부부의 걱정과는 달리 무척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꼽추 엄마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살폈고 착한 아이도 엄마를 잘 따르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된 엄마는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도시락을 학교로 갖다 주는 게 나은지, 도시락을 갖다 주면 아이가 창피해 할 텐데, 그렇다고 갖다 주지 않으면 점심을 굶게 되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학교에 살짝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이의 학교,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엄마였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데 웬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반의 체육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밑에서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의 반의 체육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순간 당황했고 급히 학교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볼까 봐서, 친구들이 볼까 봐서.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힘든 몸을 이끈 채 조심조심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이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더욱 빠른 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밑에서 아이가 교문 쪽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모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꼽추 엄마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난 줄 몰랐지? 난 엄마 금방 알아봤는데. 하나의 힘. 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벽보에는 사과문이 나붙고 옷을 맡기신 분은 옷 수량을 신고해 달라는 회람이 돌려졌습니다. 그런데 회람 몇 번째 줄에 한 주민이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도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 금일봉을 전했고 또 다른 누군가도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아파트 벽보에 감사문이 붙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사리 일구어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폭포가 되고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나 여러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한 사람의 힘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란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월에서 공부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매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러운 큰아들은 입사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감동적인 글, 감동적인 실화 몇 편 읽었는데요. 이 감동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감동의 실화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아씨의 마음보따리였습니다.